내용이 많아서 좀 이어서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금방 영상에서 끊었듯이 산과 염기의 정의에서는 지금 성질까지 봤는데 산, 염기 모두 다 산은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낼 수 있고 염기는 공통적으로 모두 다 수산화이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공통의 성질은 산은 수소이온 때문에 염기는 OH- 수산화이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에 대한 이제 그러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지금 실험을 볼 건데 이것이 바로 수소이온이 그리고 수산화이온의 이동이 바로 그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산의 공통성질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 이 실험은 시험에 또 잘 나오기도 하지만 요즘 추세로는 좀 잘 나타나지 않죠. 그렇지만 실험이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푸른 리트머스 종이에요. 리트머스 종이를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양쪽 전극을 이제 꼽는데 이게 쇠로 된 물질이기 때문에 철로 돼 있죠. 그러면 전류를 흘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질산칼륨을 묻힌 수용액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얘가 전해질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는 거죠. 전류를 흘릴 수 있게 그렇게 해야 염산이라든지 뭐 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류를 흘려서 각 분해가 되겠죠. 나누어지겠죠. 이온들이 각 전극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묽은 염산을 묻힌 실을 여기 놔뒀어요. 실을. 그러면 묽은 염산은 HCl이 있는 것이고 그 HCl에 있는 H+와 Cl-가 각 전극에 의해서 이온화가 되어서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H+는 양이온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극으로 반대 전극으로 끌려가겠죠. Cl-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겠죠.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푸른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는 바로 마이너스 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Cl-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H+에 가는 방향에 의해서 푸른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는 거예요. 붉게 변해서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까 산의 성질이었죠. 그럼 산의 그러한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수소이온에 의한 나타나는 것임을 바로 이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예요. 수산화이온이 지금 이동이 되는 이 실험인데 이번에는 똑같이 질산칼륨 수용액이 전해질 물질이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실에 염산이 아니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적신 수용액을 놔뒀어요. 그러면 NaOH에 의해서 Na+와 OH-로 나뉘어지면 OH-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으로 그리고 Na+는 양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이 될 건데 이때 붉은 리트머스 종이, 이 종이가 붉은 리트머스 종이죠. 이 종이가 색깔이 푸르게 변하는데 그 푸른색이 수산화이온에 이동하는 그 방향 쪽으로 이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까 염기성의 공통성질이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염기성 성질이었죠. 그 푸르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수산화이온에 의해 나타나는 것임을 바로 이 실험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OH- 이동 방향에 의해서 붉은 리트머스 종이의 푸르게 변하는 이 방향 이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OH-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염기성의 공통성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거름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에 적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전해질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극적으로 아까 HCl 같은 경우에 푸른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한 이유가 산의 성질이었죠. 그 이유는 바로 H+가 수소이온이 마이너스 극적으로 이동했기 때문이고 플러스 극적으로 붉은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한 이유는 바로 OH- 이온이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산과 염기의 세기를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산의 세기죠. 산은 세기에 따라서 강산과 약산으로 나뉘어져요. 수용액에서 대부분 이온화하여 H+를 많이 내놓는 것이 바로 강산이고 수용액에서 이온화되긴 하지만 H+를 적게 내는 것이 약산이에요. 그래서 H+ 농도가 큰 게 강산이고 같은 양만큼 있지만 H+ 농도가 작은 것이 약산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HCl이 100개 있다면 그 100개가 다 이온화되어서 H+ 100개를 다 내놓는다면 H+ 농도가 100개겠죠. 하지만 아세트산과 같이 약산은
똑같이 100개가 있지만 이온화가 적게 되어서 H+를 한 개밖에 내지 못한다면 H+ 농도가 작겠죠. 그래서 염산은 강한 산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와 비슷한 게 질산, 황산, 브로마수소가 다 H+를 이온화가 많이 되어서 H+를 많이 내놓는 강산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아세트산, 플루오르화수소 HF, 탄산 H2CO3, 항화수소 H2S 이런 것들이 이온화가 적게 되어서 H+를 적게 내놓는 이러한 것들은 다 전형적인 약산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강산은 똑같이 이온화가 되더라도 똑같이 이온화가 똑같은 개수만큼 분자가 있어도 이온화가 100% 다 되어서 H+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것이 강산이에요. HCl처럼. 그렇지만 똑같이 그러니까 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똑같이 있죠. 똑같이 있더라도 얘는 똑같이 하나, 지금 둘, 셋, 넷, 이거 그림 잘못됐네요.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개수만큼 있더라도 이온화가 얘는 하나밖에 안 돼요. 한 분자밖에 안 된 거죠. 그러므로 H+ 수가 작겠죠. 이런 것들, 아세트산과 같이 이런 것들은 약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묽은 염산 HCl과 묽은 아세트산 CH3COOH와 같은 이러한 약산이 같은 양만큼 들어있지만 거기에 마그네슘 조각을 똑같이 떨어뜨려도 수소 기체의 발생량은 얘가 더 월등히 크다 이 말이에요. H2 기체가 가득 들어있죠. 하지만 얘는 H2 기체가 조금밖에 안 들어있죠. 반응이 조금밖에 H+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강산인 거고 HCl이 강산인 거고 얘는 약산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과의 반응 결과 묽은 아세트산과 마그네슘 반응을 화학 반응식을 적어보면 묽은 염산은 지금 이런 반응식으로 H2 기체를 만들어내고 묽은 아세트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반응식으로 H2 기체를 내는데 이온화가 많이 되어서 수소 이온을 많이 낼 수 있는 HCl은 이렇게 많이 발생하죠. 하지만 이온화가 덜 되어서 H+를 적게 내는 아세트산 같은 경우 이게 적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온화가 묽은 염산은 강산이기 때문에 이온화가 잘 되어서 수소 기체가 많이 많다. 염기의 세기를 보도록 합시다. 염기도 마찬가지로 그 세기에 따라서 강염기와 약염기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수용액에서 대부분 이온화되어서 OH-를 많이 내놓는 염기가 강염기고 수용액에서 일부분만 내어서 적게 내놓는 것을 우리가 약염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NaOH, 수산화 칼륨 KOH, COH2. 네, 약염기는 NH3, MgOH2, NaCO3. 이게 탄산수소, 중소다죠, 중소다. 탄산수소 나트륨은 이렇게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다 OH-, OH-를 내는데 강염기는 이렇게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처럼 OH-를 확실히 다 낼 수 있는 것을 강염기. 네, 암모니아, 수산화 마그네슘,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이러한 물질은 약염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설명을 해보면 똑같은 분자만큼, 개수만큼 있지만 이렇게 분자 개수만큼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만큼 있지만 얘는 100% 다 이온화되어서 OH-가 많이 있죠. 하지만 얘는 하나밖에 이온화가 안 돼서 OH-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산화 나트륨은 강염기. 암모니아는 약염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빨리 넘어갔는데, 수산화 나트륨 같은 이러한 물질은 전해질이 세겠죠. 그래서 전기의 밝기가 세고, 얘는 약염기이기 때문에 밝기가 약하겠죠. 전기 전도성이 약하겠죠. 그래서 전구의 밝기가 약하다는 걸로 비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지시약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용액의 액상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것이 지시약이에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우리한테 지시해줘서 용액의 액상을 알려준다고 해서 지시약이에요. 리트머스 종이는 아까 봤지만 산성일 때는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페노프탈레인은 전형적인 염기성 지시약이에요. 그래서 산성 중성일 때는 색깔이 아무것도 없다가 염기성이 되면 붉게 변하죠. 메틸오레진은 산성과 중성에서는
산성은 이제 붉게 되지만 중성과 염기성에서는 노랗게 되죠. 그래서 산성을 얘기해주는 지시약이고 메틸오렌지가. BTB 용액은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에서 다 색깔이 제각각이죠. 이렇게. 그래서 산성일 때는 좀 노랑, 중성일 때는 초록이죠.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 푸른색을 띱니다. 그래서 BTB를 주로 많이 씁니다. 산염기 지시약으로. 그래서 pH는 이제 산의 세기를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수소이온 농도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요. 그래서 얘랑 반대죠. 수소이온이 많을수록 pH 값은 낮아지죠. 그래서 묽은 염산 1리터에 들어있는 H+몰 농도가 이것이라면 이제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한다면 몰 농도니까 이 용액의 pH는 몇일까요?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3승면 pH가 3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pH 값이 3이라는 것은 아주 센 산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pH는 0에서 14까지 숫자고 1이 증가하면 농도는 10배 증가하는 거죠. 로그 값이기 때문에. 그럼 얘로서 pH가 2인 용액은 pH 4인 용액보다 H+의 농도가 100배 많은 거죠. 그래서 pH가 2면 농도 값은 이만큼이죠. 그런데 pH가 4면 농도 값은 이만큼이죠. 이거와 이거 중에 누가 더 H+ 농도가 더 셀까요? 얘보다 100배 더 많죠. 그래서 pH가 7보다 작은 값일수록 산성이 강하고 pH가 7보다 클수록 염기성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이렇게 pH 값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 내용을 보고요. 수업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